야, 이지훈. 당장 시장 가서 최고급으로 제사상 떡 부러지게 차려와. 남편은 발밑에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고작 10,000원으로 조상님 상을 차려오라며 윽박지르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그 잘난 10,000원짜리 제사상 똑똑히 보여줄게. 며느리는 그 돈을 쥐고 나가 제사상 한가운데에 포장도 뜯지 않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보란듯이 툭툭 던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엎어진 컵라면 밥상은 앞으로 불어닥칠 피바람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사기극과 3억 원의 빚더미, 그리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업계 1위 대표로 부활해 전 남편 일가를 처절하게 짓밟아 버렸을까요? 숨겨진 끔찍한 음모와 마침내 시작되는 한 여인의 통쾌한 반격까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거실 바닥을 타고 주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지훈은 텅 빈 냉장고 문을 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냉장고 안에는 굴러다니는 양파 반개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거실에서 하품을 하던 박민재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재가 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이지훈의 발밑으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이지훈. 당장 시장 가서 최고급으로 제사상 떡 부러지게 차려와. 이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을 쳐다보며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10,000원으로 무슨 제사상을 차리라는 거야? 애들 과자 몇 개 사면 끝나는 돈인 거 몰라? 박민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아껴서 장을 봐야지 남자가 주는 돈을 펑펑 쓸 궁리만 하고 있어. 우리 집안 친척들 다 오는데 제사상 꼬라지 우스워지면 너 당장 쫓겨날 줄 알아.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박민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식충이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아침부터 우리 아들 속을 뒤집어놔. 이지훈이 입술을 꽉 깨물고 시어머니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10,000원은 너무하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이 돈으로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잔말 말고 당장 뛰어나가서 전복이랑 조기 큰 놈으로 사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지만 이지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꾹 쥐고 있던 두 주먹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지훈이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그 잘난 10,000원짜리 제사상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기대하고 있어. 이지훈은 바닥에 10,000원을 주워들고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동네 편의점으로 직진한 이지훈은 가장 싼 컵라면 3개와 유통기한 임박 삼각김밥 2개를 집어들었죠. 남은 돈으로는 막대 소시지 몇 개를 사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지훈은 거실 한가운데에 최고급 목기 제사상을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컵라면 3개를 제사상 맨 앞줄에 보란듯이 툭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찌그러진 삼각김밥과 소시지를 아무렇게나 흩어 놓았죠.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올릴 귀한 노술잔에 페트병 생수를 콱콱 들이부었습니다. 팔짱을 낀 이지훈이 서늘한 표정으로
안방 문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정성껏 제사상 차려왔으니 얼른 나와서 절하세요. 안방에서 나온 박민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미친년이 기어코 돌았구나. 조상님 모시는 거룩한 상에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짓거리야. 우리 집안 망하라고 작정을 했어. 박민재 역시 주먹을 불끈 쥐고 이지훈 앞으로 다가서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지훈, 너 당장 안 치워? 간땡이가 부어도 유분수지 감히 내 집에서 이딴 폐악질을 부려.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고 시장으로 다시 안 뛰어가? 이지훈이 박민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듯 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준 10,000원으로 산 최고급 음식이야. 소시지까지 골라 샀으니 조상님도 아주 좋아하시겠네. 참견 말고 빨리 절이나 해. 분노를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축축한 물수건을 집어 이지훈의 얼굴에 강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물수건이 이지훈의 뺨을 때렸지만 이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이지훈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시어미를 조롱해? 오늘 내가 널 찢어 죽이고 말 테다. 박민재 역시 이지훈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치켜드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박민재가 서 있는 쪽을 향해 콧불소처럼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발을 번쩍 들어 올려 제사상을 그대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우당탕탕 무거운 제사상이 엎어지며 컵라면과 생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민재의 바짓가단 위로 차가운 생수와 소시지가 굴러떨어졌죠. 거실에는 일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뒹구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주어 박민재의 얼굴에 힘껏 집어 던지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텅 빈 냉장고를 두고 멀쩡한 며느리한테 10,000원을 던져.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박민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맞은 지폐를 움켜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지훈이가 돈만 펑펑 써대서 제가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겁니다. 저 여자가 컵라면을 올려놨잖아요. 시아버지가 박민재의 정강이를 매섭게 걷어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주둥이 닥치지 못해. 뼈 빠지게 고생하는 며느리 식모 취급하는 니놈 작태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어디서 비겁하게 마누라 핑계를 대.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아버지를 향해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아들한테만 그래요? 저 며느리가 조상님 밥상을 엎었잖아요.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며느리 피 빨아먹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10,000원으로 전복을 사오라고. 당신이 그 돈 들고 직접 나가서 사와봐. 시아버지가 박민재의 멱살을 틀어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장 지훈이 앞에 무릎 꿇고 대가리 받고 사과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로 내 회사에서 널 해고시켜버리겠다. 내 모든 재산 상속도 당장 취소하고 널 호적에서 영원히 파버릴 테니 당장 무릎 꿇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박민재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박민재가 억지로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니도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민재가 이지훈의 발끝을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제발 화 풀어. 이지윤이 콧방귀를 뀌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치워. 그 가짜 사과 역겨우니까. 넌 돈 앞에서만 엎드리는 비겁한 인간이야. 이지윤은 기만적인 사과쇼를 벌이는 그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고는 조용히 뒤돌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시아버지가 바닥을 치는 아내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랑은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어. 오늘부로 당신과 무기한 별거야.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들을 가죽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가방을 든 시아버지가 현관문으로 향하자 시어머니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내가 며느리한테 다 빌게요. 날 버리지 마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천박한 것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문이 닫히고 시아버지는 시골을 향해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거실에는 엎어진 제사상과 바닥에 널브러진 컵라면만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의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습니다. 집안의 방패막이었던 시아버지가 별장으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박민재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박민재가 바닥에 널브러진 컵라면을 짓밟으며 이지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이지윤.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네가 뒤에서 아버지 귀에 대고 무슨 이간질을 한 거야. 시어머니 역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이지윤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우리 남편 당장 모셔와. 이지윤이 시어머니의 손을 탁 쳐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왜 나가셨는지 진짜 몰라요? 며느리 피 빨아먹는 당신들 작태에 환멸을 느끼신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박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성을 잃은 박민재가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화병을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입 안 닥쳐? 내가 오늘 널 죽여버리고 감방에 가고 만다. 박민재가 집어 던진 화병이 이지윤의 발치벽에 정통으로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두꺼운 화병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며 이지윤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지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의 폭력에 동조한 시어머니는 오히려 안방으로 거칠게 쳐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이지윤의 옷가지와 가방을 닥치는 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옷들을 현관문 밖 복도로 휙휙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구석에서 꺼져. 거지 같은 년 짐 싸들고 당장 나가. 복도 바닥에는 이지윤이 평소 입던 낡은 셔츠와 바지들이 비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더 이상 이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집안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이지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지윤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들을 주워 담지 않았습니다. 이지윤은 안방 구석으로 들어가 미리 숨겨두었던 작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재의 외도 의심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USB와 중요 서류, 그리고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만 챙긴 이지윤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재가 이지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방끈을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도망가려고 바라기야.
내 돈으로 산 물건은 단 하나도 못 가져가. 그 가방 당장 내려놔. 이지윤이 박민재의 손을 매섭게 뿌리치며 서늘한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의 그 더러운 손길 닿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오늘부로 당신이랑 끝이야. 이혼 소장 보낼 테니 앞으로 모든 연락은 법원을 통해서만 해. 이지윤의 단호한 태도에 박민재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혼? 웃기고 자빠졌네.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네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봐라. 이지윤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가자 주방에서 달려온 시어머니가 플라스틱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가지에 담긴 굵은 소금을 이지윤의 등 뒤로 한 움큼 세게 뿌려댔습니다. 재수 없는 년, 퇴퇴.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마라. 소금도 아깝다 이년아.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이지윤의 머리칼과 어깨를 때리고 복도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명절에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쫓겨나듯 나선 이지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수중에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몇십만 원이 전부였죠. 이지윤은 동네 외곽에 있는 가장 허름하고 비좁은 고시원을 찾아가 한 달치 방값을 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고시원 방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이지윤은 차가운 장판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냈습니다. 비좁은 책상에 앉은 이지윤은 그동안 꼼꼼히 모아둔 박민재의 폭언 녹음 파일과 가계부를 날짜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박민재 일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지윤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지윤은 빵 한 조각을 사 먹기 위해 근처 편의점으로 갔지만 체크카드는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발신 정지 문자가 와 있었죠. 이지윤의 가출을 홧김에 한 투정으로 가볍게 여긴 박민재가 은행 계좌와 카드를 몽땅 정지시켜버린 것입니다. 돈줄을 끊어버리면 이지윤이 하루도 못 버티고 무릎을 꿇고 돌아올 것이라는 치졸한 보복이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카드가 정지되어 당장 밥 한 끼 사 먹기조차 막막해졌지만 이지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지윤은 자신이 정리한 증거 서류 뭉치를 꽉 끌어안고 근처 무료 법률 구조 공단과 변호사 사무실들을 이잡듯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지윤이 내민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맞득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박 사장님 댁 며느리 아니십니까? 아버님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기업을 하시는데 이런 얄팍한 증거로 소송을 겁니까? 이지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폭언 녹음 파일도 있고 폭행 정황도 다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이지윤 쪽으로 밀어내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착수금 낼 돈도 한 푼 없으시다면서요. 우리도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엮여봤자 피곤한 사건이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루 종일 찬 바람을 맞으며 여러 사무실을 돌았지만 결과는 모두 참담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고시원으로 돌아온 이지윤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시원 공용 와이파이를 연결하자마자 휴대전화 화면에 팝업창이 쉴 새 없이 떴습니다. 모두 박민재가 보낸 조롱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었죠. 어때? 길바닥에서 벌벌 떠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기어 들어오면 밥은 먹여줄게. 이따위 짐 싸들고 나가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문자를 확인한 이지윤의 눈에서
서러움과 분노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문 이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누가 포기할 줄 알고 내 두 손으로 기어코 니들 목통을 쥐고 흔들어 줄 테니까 똑똑히 기다려. 이지훈은 박민재의 문자를 끄고 인터넷에서 무료 법률 서식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지훈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낡은 볼펜을 꾹 쥐고 이혼 소장 초안을 한 글자씩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일주일 후의 일입니다. 시아버지가 떠나고 텅 빈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소파 위를 초조하게 서성거렸죠. 바로 이때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자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불룩한 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최고급 외제차 열쇠를 유리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민재 오빠 아이를 가진 수아라고 해요. 벌써 임신 5개월 차네요. 시어머니는 수아의 당돌한 태도와 불룩한 배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눈빛으로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재 아이를 가졌다니. 민재는 멀쩡한 유부남이야. 수아가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쏘아붙였습니다. 유부남이면 뭐 어때요? 어차피 그 촌스러운 여자랑은 곧 이혼할 거잖아요. 제 아버지가 태양건설 전무이사입니다. 민재 오빠가 언제까지 늙은 아버지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해요? 제 배경이랑 자금력이면 민재 오빠 당장 독립해서 번듯한 회사 차릴 수 있어요. 막대한 자금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커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출한 뒤 경제줄이 끊길까봐 벌벌 떨던 시어머니에게 수아는 구제주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경계심이 순식간에 환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아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호들갑을 떨며 반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가 오셨네.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뱃속에 있는 게 우리 귀한 장손이지? 당장 그 거지 같은 년 흔적부터 싹 다 치워버릴 테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어 가사도우미를 호출했습니다. 안방에 남아있던 이지윤의 화장대와 물건들을 모조리 쓰레기 봉투에 처박으라고 지시했죠. 수아가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수아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지윤이 머무는 고시원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은 얇은 벽에 기대어 직접 작성한 이혼 소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죠. 비좁은 고시원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쾅! 갑자기 고시원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 3명이 구둣발로 들이닥쳤습니다.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지윤이 너무 놀라들고 있던 볼펜을 떨어뜨리고 벽구석으로 바짝 물러섰습니다. 사채업자 중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이지윤의 낡은 집기들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남자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이지윤의 얼굴 앞에 거칠게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지윤 맞지? 돈 빌려갔으면 제때 이자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배째라 이거야? 이지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들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이지윤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었습니다. 박민재가 이지윤의 신분증과 도장을 훔쳐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제3금융권에서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이지윤의 호흡이 가빠지며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박민재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성 채무를 이지윤의 명의로 돌려놓는 악랄한 함정을 판 것이었죠. 이지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이지윤의 머리 위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첫 달 이자 1,500만 원 입금해. 안 그러면 니네 친정 부모님 과수원까지 찾아가서 싹 다 불지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도망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사채업자들은 문을 쾅 닫고 고시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독한 담배 냄새와 구겨진 차용증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지윤은 당장 갚을 길이 없는 거액의 빚더미에 눌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고시원 밖 공중전화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화기를 들고 박민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귓가를 때리자 이지윤은 수화기를 3개 쥐어짰습니다. 이지윤은 이번에는 시댁 거실 번호를 급하게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 어디 있어요? 민재 씨가 제 명의로 3억이나 사채를 썼어요. 당장 민재 씨 바꾸세요. 시어머니가 이지윤의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비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행패야? 우리 민재가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돈 펑펑 쓰다가 빚진 걸 왜 우리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 지금 우리 귀한 새 며느리 태교 중이니까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쓰레기 같은 년. 뚜뚜뚜.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이지윤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목소리에 이지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로 턱 근육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이지윤은 사채업자들이 남긴 서류를 움켜쥐고 무작정 경찰서 경제팀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안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찌든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지윤이 조서를 작성하며 담당 형사에게 울부짖듯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제 남편이 제 도장을 훔쳐서 3억이나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사기입니다. 제발 그 인간 좀 잡아주세요. 담당 형사가 이지윤이 내민 서류를 시큰둥하게 넘겨보며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요.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도장을 몰래 훔쳤다는 명백한 물증이 있습니까? 시댁 거실에 CCTV라도 달아놨어요? 이지윤이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도장을 준 적이 없는데 물증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훔쳐간 거죠. 저보고 3억을 갚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담당 형사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서류를 이지윤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저희도 당장 남편분을 사기죄로 강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시면 법원에 가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같은 민사재판을 먼저 걸어서 도둑 맞았다는 걸 증명하세요. 경찰 수사는 그 다음입니다. 돌아가세요. 경찰서 문을 나선 이지윤의 귓가에는 이명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세찬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이지윤의 얇은 겉옷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과 평생 갚을 수 없는 3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지윤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덜덜 떨며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철저히 유린당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뼈저린 무력감이 이지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골목길을 휩쓸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스산하게 흔들었죠. 수중의 돈이 완전히 바닥난 이지윤은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지윤은 인근 편의점 구석에 쪼그려 앉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하려던 차가운 도시락을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밥알이 모래알처럼 이지윤의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이지윤의 볼은 푹 패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터져 피가 맺혀 있었죠. 바로 그때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수를 사러 들어온 강승우가 계산대로 향하다가 구석에 웅크린 이지윤을 발견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에이스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강승우는 이지윤의 대학 시절 직속 선배였습니다. 강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와 이지윤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이지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꼴이 대체 왜 이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들킨 이지윤이 화들짝 놀라며 먹던 도시락을 황급히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지윤의 커다란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고개가 바닥으로 푹 꺾였습니다. 선배가 여긴 어떻게 왔어? 나 아는 척하지 마, 제발. 강승우가 이지윤의 발치에 떨어진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시뻘건 사채, 독촉장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촉장에 선명하게 찍힌 3억 원이라는 숫자와 압류 경고문이 강승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강승우가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가려는 이지윤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너 당장 나랑 얘기 좀 해. 이 시뻘건 종이 쪼가리들은 다 뭐야? 강승우는 방강제로 이지윤을 이끌고 근처의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카페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은은한 커피 향이 얼어붙은 이지윤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강승우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이지윤의 두 손에 쥐어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은 어디 가고 네가 왜 사채 독촉장을 들고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어? 강승우의 따뜻한 걱정에 이지윤은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화라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지윤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카페 테이블을 적셨습니다. 선배, 나 이제 어떡해. 박민재가 내 도장을 훔쳐서 3억이나 사채를 끌어다 썼어. 딴 여자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시켜놓고 나한테 빚을 다 뒤집어 씌웠다고. 경찰서에 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당장 수사도 못한대. 나 정말 죽고 싶어. 이지윤은 그동안 시댁에서 당한 비인간적인 멸시와 박민재의 명예 도용 사기극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열하는 이지윤의 어깨가 가여울 정도로 들썩였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강승우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며 눈가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강승우가 꽉 쥔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박민재 그 쓰레기 같은 자식? 쥐도 새도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고 네 명의로 사채를 써? 내가 법으로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박살내줄게.
강승우가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꺼내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이지윤의 앞으로 밀어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지윤, 오늘부로 내가 네 전담 변호사야. 수임료는 10원도 필요 없어. 내가 이 사체 완벽하게 무효로 만들고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까지 싹 다 이겨줄게. 넌 그냥 내 뒤에 서 있기만 해.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이지윤은 강승우의 든든한 말에 참았던 울음을 소리내어 터뜨렸습니다. 강승우는 쉴 틈 없이 곧바로 로펌의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법원에 사채업자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넣어. 그리고 사설탐정 당장 고용해서 박민재랑 그 내연녀 호텔 CCTV 기록 전부 다 확보해놔. 사문서 위조 증명할 최고급 필적 감정소도 당장 섭외해. 강승우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이지윤을 괴롭히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장 머물 곳과 생계가 막막한 이지윤은 여전히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강승우가 카페를 나오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이지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선배, 이게 뭐야? 내가 며칠 전에 임대해둔 상가 건물 1층 열쇠야. 주방 시설이 싹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를 임시 거처로 써. 이지윤이 당황하며 열쇠를 돌려주려 하자 강승우가 이지윤의 두 손을 꽉 쥐며 진지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이지윤, 너 대학 시절에 동아리 MT 갈 때마다 뚝딱뚝딱 요리 엄청 잘했잖아. 네가 해준 김치찌개랑 밑반찬이 웬만한 고급 식당보다 훨씬 맛있었어. 그 솜씨 썩히지 말고 당장 거기서 수제 반찬 배달 사업 시작해. 초기 식재료 값은 내가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네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현실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 강승우의 진심에 이지윤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민재와 시어머니에게 짓밟혔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죠. 이지윤은 열쇠를 꽉 움켜쥐며 박민재 일가를 향한 완벽한 복수는 자신이 보란 듯이 크게 성공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윤은 상가 주방의 환한 조명 아래에 섰습니다. 깨끗한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는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식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지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일정한 박자로 무와 양파가 썰려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지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결연했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자신만의 비법 간장과 갖은 채소를 넣고 펄펄 끓이자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온 주방에 진동했습니다. 가스불의 뜨거운 열기가 이지윤의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게 했지만 이지윤은 밤새는 줄도 모르고 반찬을 조리했습니다. 박민재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이지윤은 주걱을 쥐고 냄비를 더욱 세게 저었습니다. 나를 짓밟은 인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수백 번 속으로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이지윤은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시식용 반찬 샘플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꾹꾹 눌러 쓴 진심 어린 손 편지를 반찬 뚜껑 위에 하나씩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출근길에 나선 이지윤은 인근의 대형 오피스텔 단지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향해 이지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 샘플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료 없이 건강하게 만든 수제 반찬입니다. 꼭 한번 맛보시고 연락 주세요. 처음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던 사람들도 반찬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와 이지윤의 정성에 발걸음을 멈추고 샘플을 받아갔습니다. 이지윤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내는 건강한 반찬은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지윤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침에 받은 진미채 볶음 너무 맛있어서요. 한 달 정기 구독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 오피스텔 3동 사는 사람인데요. 단체 도시락 10개 내일까지 배달되나요? 영업 시작 단 하루 만에 기대 이상의 정기 구독 주문과 단체 도시락 예약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지윤은 주문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수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하고 당당한 희망의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절망의 끝에서 이지윤의 통쾌한 인생 역전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탕, 탕, 탕. 재판장의 묵직한 망치 소리가 대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시원하게 갈랐습니다. 반찬 사업을 시작하고 3년이라는 치열한 시간이 흐른 뒤 열린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의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재판장이 피고석에 앉은 박민재와 수아를 향해 엄격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박민재가 원고 이지윤의 인감을 몰래 위조하여 빌린 사채 3억 원은 전면 무효임을 선고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불륜과 사기 행각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당장 지급하십시오.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박민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민재가 바들바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나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무효야. 강승우, 네가 판사를 돈으로 매수한 거잖아. 내가 왜 저 빈털터리한테 내 피 같은 재산을 떼어줘. 절대 못 줘. 원고석에 앉아있던 강승우가 서류 가방을 여유롭게 챙기며 박민재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빈털터리는 이제 당신이야. 당신이 서명 위조한 꼼꼼한 증거들 이미 경찰 경제범죄수사대로 싹 다 넘어갔어. 이제 감옥 갈 준비나 얌전히 해. 당장 위자료 안 내면 당신 회사 지분부터 살고 있는 집까지 싹 다 압류 경매 넘길 테니까. 강승우의 뼈 때리는 일침에 박민재의 숨통이 턱 막히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아가 박민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미친 듯이 흔들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박민재, 이 무능력한 인간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보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평생 호강하게 해준다며. 우리 아빠 회사 돈 끌어다 쓴 거 다 어디 갔어. 내 돈 내놔. 패가망신하여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물어뜯는 두 사람의 처절한 꼴을 이지윤은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3억 원이라는 거대한 돌덩이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이지윤의 입가에 맺힌 옅은 미소는 그동안 흘린 피눈물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선 이지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신도시 번화가 한복판에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이지윤의 이름을 내건 수제 반찬 가게 본점 지윤의 뜰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죠. 소송 승소로 받아낸 막대한 위자료와 3년 동안 밤낮 없이
반찬을 팔아 모은 피땀 어린 수익금이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넓고 깨끗한 오픈 주방에서는 수십 명의 조리사들이 하얀 위생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수백 가지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가게 밖에는 이지윤의 반찬을 사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의 줄이 골목 끝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젊은 남자가 소형 카메라를 들고 호들갑을 떨며 외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요즘 전국에서 제일 난리난 그 수제 반찬 가게입니다. 냄새부터가 미쳤어요. 제가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려 30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가 이지윤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장과 수제 떡갈비를 맛보고 극찬하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직후 이지윤의 휴대전화와 매장 전화기가 불이 난 듯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부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지윤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온라인 택배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우리 쇼핑몰 서버가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유명 백화점 세 곳에서도 당장 팝업 스토어 입점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지윤이 앞치마를 질끈 묶으며 직원들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서버 복구팀 당장 투입하세요. 외곽에 있는 대형 조리 공장 생산 라인 지금부터 풀가동합니다. 주문 들어온 건 밤을 새워서라도 신선하고 완벽하게 다 맞춰서 내보내세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지윤의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텅 빈 냉장고 앞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에 눈물 찢던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전국 50여 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거느린 업계 1위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따사로운 주말 오후의 햇살이 한강의 은빛 물결 위로 눈부시게 부서졌습니다. 새로 매입한 최고급 한강뷰 아파트의 넓은 거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이지윤은 푹신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탁 트인 창밖을 고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비좁고 퀴퀴했던 고시원 방에서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을 씹어 삼키며 오열하던 기억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날 시댁 주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모욕당하며 짓밟혔던 자존감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고소한 스테이크 굽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승우가 샴페인 잔 2개를 들고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강승우가 소파 옆에 앉으며 이지윤에게 차가운 물방울이 맺힌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 이지윤 대표님, 이번 달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이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며? 정말 축하해. 그동안 잠도 못 자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지윤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강승우를 향해 티 없이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 선배 덕분이야. 선배가 그날 편의점에서 빚더미에 눌린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난 지금쯤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끔찍했던 내 인생을 구해주고 이 멋진 회사까지 만들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강승우가 이지윤의 잔을 조용히 대리석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승우의 크고 따뜻한 두 손이 이지윤의 가녀린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승우의 깊고 다정한 눈동자가 이지윤의 흔들리는 시선을 부드럽게 붙잡았죠. 내가 한 건 법정에서 서류 들고 싸운 것뿐이야. 그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스스로 치열하게 뚫고 올라온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난 당당하게 일어선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강승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이지훈의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뭉클함이 벅차올랐습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과 의뢰인을 넘어선 깊고 단단한 신뢰가 두 사람의 곁을 따스하게 맴돌았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거리에서 이지훈은 완벽한 자유와 성취감에 취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끔찍한 절망의 늪에 빠졌던 이지훈이 보란 듯이 성공 가도를 달리며 쟁취한 가장 찬란하고 안도감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한강뷰 아파트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던 시간과 달리 박민재의 낡은 빌라에는 휘퀴하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아 아버지의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완전히 망해버린 탓에 박민재 일가도 덩달아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죠. 박민재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비좁은 거실 소파에 누워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때 낡은 텔레비전 화면 위로 경제지 표지 모델로 화려하게 성공한 이지훈의 모습이 대문짝만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이지훈의 티 없이 맑은 미소와 수백억 대의 자산 가치가 자막으로 흘러나오자 박민재의 눈동자가 시뻘겋게 뒤집혔습니다. 박민재가 들고 있던 빈 소주병을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지훈 전현이 감히 내 돈으로 혼자 호강해. 내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전현이 떵떵거리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당장 찢어 죽여버릴 거야. 쨍그랑 소리와 함께 소주병이 박살나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에 튀었습니다. 주방에서 찬밥을 씹어먹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 나와 텔레비전 속 이지훈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분통 터져. 수아네 집구석이 망해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거지 같은 년이 웃고 자빠졌어. 민재야, 저 요물 같은 년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서라도 당장 끌어내려. 박민재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며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도끼에 찬 박민재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불법 여론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음지의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뒷골목에서 브로커를 만난 박민재가 마지막 남은 비자금 돈다발을 브로커의 가슴팍에 거칠게 찔러 넣었습니다. 이 돈 다 줄 테니까 당장 합성 사진 기가 막히게 뽑아내. 진미채랑 장조림 반찬 한가운데에 시뻘겋게 녹슨 나사랑 징그러운 구더기 사채 팍팍 넣어서 사진 만들어. 당장 내일 아침까지 전국 맘카페란 맘카페는 다 도배해버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브로커가 돈다발을 세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매크로 프로그램 한번 돌리면 대한민국 인터넷 바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이지훈 그 여자 회사 3일 안에 부도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브로커의 다짐을 들은 박민재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훈의 뜰 본사에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던 본사 사무실의 정막을 깨고 수십 대의 매장 전화기가 미친 듯이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귀를 찢을 듯한 전화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우자 이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와 이지훈의 책상에 태블릿 PC를 내동댕이 치듯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국 맘카페랑 배달앱 메인 화면에 우리 장조림에서 녹슨 나사랑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고발글이 수만 개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태블릿 화면을 확인한 이지훈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교하게 연출된 혐오스러운 벌레 사체와 녹슨 나사가 반찬에 범벅된 조작 사진들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의 진위 여부를 따질 새도 없이 식당 위생에 극도로 민감한 대중들은 순식간에 이지윤을 향해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악플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며 이지윤의 브랜드를 사기꾼 기업으로 몰아갔죠. 그 순간 본사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는 파열음과 함께 분노한 고객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로비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먹다 남은 시뻘건 반찬통을 이지윤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지윤 이 살인마 같은 년아. 우리 귀한 애가 이 구더기 들어간 장조림을 먹고 밤새 토했어. 너도 똑같이 이 벌레 한번 씹어 먹어봐. 반찬통이 이지윤의 어깨에 맞고 튕겨나가며 바닥에 시뻘건 간장 국물이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매장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화분을 박살내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지윤이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는 매일 전문 방역을 하고 주방 전체에 CCTV가 다 돌아갑니다. 절대 저희 반찬에서 벌레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에 눈이 뒤집힌 군중에게 이지윤의 해명은 뻔뻔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막 인테리어를 마치고 오픈을 준비 중이던 프랜차이즈 예비 가맹점주들까지 버스를 대절의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가맹점주 대표가 억대의 가맹비 반환 청구 서류 뭉치를 이지윤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워. 너 때문에 우리 전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 당장 내 가맹비랑 위약금 수억 원 당장 토해내. 안 그러면 널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을 거야. 설상가상으로 관할 구청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노란색 통제선을 들고 본사 주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단속반 직원이 이지윤을 차갑게 밀쳐내며 생산 라인의 전원을 모두 강제로 꺼버렸습니다. 지금부로 지윤에 뜰 모든 생산과 판매를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합니다. 식자재는 전량 압류해서 폐기하겠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냉장고에서 신선한 식재료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닥치는 대로 처박았습니다. 단 3일 만에 백화점 입점 계약이 모조리 파기되고 억대의 위약금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된 텅 빈 본사 사무실 바닥에 이지윤은 힘없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튄 붉은 반찬 국물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이지윤의 무릎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지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과거 사채업자들에게 쫓길 때보다 수백 배는 더 끔찍하고 처참한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한편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지윤의 뜰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박살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박민재가 거실에서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민재가 냉장고에서 남은 소주병을 꺼내 시어머니의 잔에 콸콸 따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이지윤 전년 꼴 좋게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거. 이제 수억 원 위약금 물어내고 감방에서 평생 썩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소주잔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손뼉을 치며 악독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민재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년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이번 기회에 아예 숨통을 끊어버려서 다시는 빛 못 보게 콱 밟아버려.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조작 범죄가 들킬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축배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평생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지우는 두 번째 거대한 절망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굳게 닫힌 지훈의 본사 대표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사람들이 던진 깨진 유리 조각과 붉은 간장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죠. 차갑고 창백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이지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비추었습니다. 이지훈은 파산 신청서 위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눈물조차 말라붙어 있었고 턱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땀이 억울한 누명 속에서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바로 그때 대표실의 두꺼운 나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경비원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며 누군가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시골로 떠났던 시아버지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와 외투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이동식 저장장치 2개와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의 책상 위에 그것들을 탁 소리나게 올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염치불구하고 널 찾아왔다. 여기 이 물건들에 민재와 내 아내의 추악한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어. 이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상 위의 녹음기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지훈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 씨가 저를 망하게 하려고 벌레 사진을 조작했다고요? 어머니도 같이요? 시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본가에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렀지. 거실 소파 밑에 동전이 떨어져서 죽고 있었어. 그때 안방에서 민재와 내 아내가 조작꾼이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벌레 사진을 어떻게 합성할지, 돈은 얼마나 줄지 떠드는 소리를 내 휴대전화로 몰래 다 녹음했지. 이지훈의 입이 떡 벌어지며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눈의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가족이 아기를 품고 무고한 널 또 짓밟는 꼴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내 손으로 내 친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 살을 애는 고통이지만 이게 사람의 도리야.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널 돕겠다. 당장 강승우 변호사를 불러라.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죄와 뼈아픈 희생에 이지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지훈은 파산 신청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즉시 휴대전화를 들어 강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단숨에 대표실로 달려온 강승우는 상황을 듣자마자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습니다. 강승우가 책상 위에 녹음기를 틀자 박민재의 악랄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야 조작꾼, 무조건 제일 징그러운 바퀴벌레로 합성해. 아주 대한민국 인터넷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이지훈 전현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버려. 우리 어머니가 남은 비자금 다 털어서 줄 테니까 오늘 밤에 무조건 끝내. 이어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도 녹음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래. 수만 개 댓글 달아서 그 요물 같은 년 아이의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내 속이 다 후련하네. 그 끔찍한 음성을 들은 강승우가 이를 뿌듯 갈며 소리쳤습니다. 박민재 이 악마 같은 자식? 기어코 선을 넘어버렸어. 지훈아,
당장 반격 시작할 테니까 똑바로 지켜봐. 아버님 정말 큰 결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증거들로 그놈들 완벽하게 감방에 쳐넣겠습니다. 강승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로펌에 있는 컴퓨터 수사 전문가 팀을 몽땅 대표실로 불렀습니다. 정장을 입은 전문가들이 커다란 컴퓨터 장비들을 들고 우르르 들어왔죠. 강승우가 전문가들을 향해 빠르고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녹음 파일 목소리 성문 분석해. 그리고 주부 인터넷 모임에 올라온 벌레 사진들, 원본 정보 싹 다 긁어 모아. 이 사진들 합성한 가짜라는 거 증명하고 악성 댓글 올린 놈들 인터넷 주소 당장 역추적해. 전문가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화면 위로 복잡한 숫자와 위치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단 몇 시간 만에 전문가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완벽하게 찾았습니다. 이 수만 개 악성 댓글들 올린 인터넷 주소가 전부 박민재 씨 옛날 회사 서버랑 조작꾼 비밀 사무실로 똑같이 나옵니다. 벌레 사진도 전부 합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100% 가짜입니다. 명백하고 완벽한 물증이 모두 확인되자 강승우가 서류 뭉치를 낚아채며 이지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승우의 뜨거운 체온이 이지윤의 얼어붙은 손끝을 녹여주었습니다. 이지윤,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겼어. 당장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로 쳐들어간다. 강승우와 이지윤은 경찰청을 찾아가 수사반장에게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전부 넘겼습니다. 조작된 인터넷 주소와 양심선언 녹음 파일을 확인한 수사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즉각 수십 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박민재의 낡은 빌라와 조작꾼 사무실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빌라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간 경찰들이 거실에서 소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던 박민재와 시어머니를 덮쳤습니다. 경찰들이 박민재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바닥에 눕히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민재가 바닥에 엎어진 채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지윤 그년이지 죄 덮어 씌우려고 경찰 매수한 거라고. 당장 이거 풀어. 시어머니 역시 경찰의 다리를 붙잡고 물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생사람 잡네. 우리 민재는 죄가 없어요. 수사반장이 박민재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며 차갑게 호통을 쳤습니다. 입 안 다물어. 조작꾼 사무실에서 니놈이 입금한 장부랑 자동 댓글 프로그램 돌아가는 컴퓨터 수십 대 방금 다 압수했어. 아버님이 직접 녹음하신 파일도 우리가 다 들었으니 경찰서 가서 조용히 불어. 당신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랑 업무방해로 전원 구속이야. 경찰의 말에 박민재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범행이 들통났다는 공포에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박민재와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승우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변조한 양심선언 인터뷰와 컴퓨터 수사 증거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 입장문을 전국의 모든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과 주부 인터넷 모임 운영진들에게 일제히 배포했습니다. 효과는 수류탄이 터진 것처럼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이지윤의 결백을 밝히는 단독 기사들로 완전히 도배되었습니다. 조작된 벌레 사진의 진실과 전 남편 일가의 끔찍한 복수국 전말이
세상에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이지윤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던 대중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박민재 일가와 조작꾼을 향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며 고개를 푹 숙인 박민재의 모습이 뉴스에 생중계되자 전국적인 비난 댓글이 폭주했죠. 다음 날 아침 이지윤의 텅 빈 본사 사무실에 어제 난동을 피웠던 예비 가맹점주들이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가맹점주 대표가 이지윤의 손을 덥석 잡고 무릎을 굽히며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미친놈들 조작에 넘어가서 눈이 뒤집혀 우리 귀한 대표님을 의심하다니요. 제발 손해배상 소송만은 취하해 주시고 우리 가맹 계약 다시 살려주십시오. 대표님 시키는 대로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백화점 책임자들도 최고급 난을 보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엎드려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2배나 좋은 조건으로 메인 입점 자리를 내어주며 간청했습니다. 이지윤은 억울했던 눈물을 닦아내고 가맹점주들의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악인들의 조작극이 백일화에 드러나자 벼랑 끝에 몰렸던 이지윤은 모든 오명을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오히려 이 극적인 반전을 계기로 지윤의 뜰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투명한 국민 기업이라는 막강한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시련을 스스로 이겨낸 이지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며 승리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정의 무거운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박민재와 시어머니 수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죠. 재판장이 마이크에 대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민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범행에 가담한 시어머니와 수아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즉각 법정 구속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박민재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은빛 수갑을 채우자 박민재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감방에서 5년이나 썩으면 전 죽습니다. 지윤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네 남편이잖아. 시어머니 역시 교도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리 귀한 아들을 왜 감방에 쳐넣어. 내가 며느리 미워해서 조작꾼한테 돈 준 거라고. 우리 민재는 당장 풀어줘. 수아는 수갑이 채워지자 시어머니를 향해 도끼 품은 침을 뱉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야. 너희 모자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박살났어. 내 돈 다 뜯어먹고 감방까지 보내. 평생 저주할 거야.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질질 끌려나가는 꼴을 이지윤은 방청석 맨 앞줄에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지윤이 끌려가는 박민재를 향해 또렷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니들이 내게 던진 10,000원짜리 인생의 결말이야. 감방에서 평생 썩어. 통쾌한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승우가 주도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민사소송 역시 이지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박민재와 수아의 아파트, 자동차에 몽땅 빨간 딱지를 붙였죠.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 전부가 이지윤의 회사에 입힌 손해를 갚기 위해 넘어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이지윤의 완벽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양심을 지킨 시아버지만이 이지윤의 탄원서로 기소유예를 받고
쓸쓸히 시골 농장으로 떠났습니다. 악인들을 단죄한 이지훈의 이야기는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훈의 뜰은 정직한 국민 기업으로 불리며 매출이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백화점 명품관과 대형마트를 휩쓸고 해외 수출까지 성공했죠. 요식업계 최고의 대표로 자리매김한 이지훈은 강승우의 로펌과 정식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고요한 본사 대표실이었습니다. 강승우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강승우가 책상 위로 다가와 네모난 플라스틱 도시락 모형을 꺼내 놓았습니다. 과거 이지훈이 빚더미에 눌려 쫓겨났을 때 편의점에서 먹던 그 폐기 도시락과 똑같이 생긴 모형이었죠. 이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선배, 갑자기 이 도시락은 왜 가져온 거야? 나 놀리는 거야? 강승우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밥알 모형 한가운데에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헉하고 숨을 들이켜자 강승우가 이지훈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이 편의점 도시락 먹던 널 다시 만난 날 결심했어. 다시는 네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험난한 길을 씩씩하게 걸어온 널 진심으로 존경해. 이제 네 남편으로 평생 옆에 있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강승우의 따뜻한 눈동자를 마주한 이지훈의 뺨 위로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강승우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고마워 선배. 평생 함께할게. 다음해 봄 벚꽃이 눈꽃처럼 흩날리는 야외 정원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의 환호 속에서 이지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지훈은 첫 공식 일정으로 직업훈련센터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억압받고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세운 무료 지원 센터였죠. 이지훈은 새하얀 앞치마를 직접 두르고 상처받은 여성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지훈이 그들을 향해 힘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돈을 벌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 드릴 테니 오늘부터 저랑 같이 희망을 요리해 봅시다. 여성들이 감격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명절날 10,000원짜리 한 장에 서럽게 눈물 짓던 며느리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완벽한 사랑과 거대한 성공을 쟁취한 이지훈이 붉은 석양을 등지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벅찬 인생 역전 이야기는 이렇게 통쾌하고 아름다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벼랑 끝에 몰린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우뚝 선 지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끔찍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눈물을 닦고 정직하게 흘린 피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죠. 돈과 권력만 좇으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악인들은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미는 지훈 씨의 모습에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매서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날의 벚꽃을 피워낸 그녀의 앞날을 다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지훈 씨처럼 씩씩하고 활기차게 어깨를 쫙 펴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힌 가슴을 쏙 시원하게 뻥 뚫어주셨다면 잊지 마시고 아래의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세요. 지훈 씨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